관세청 국제협력과장 임현철입니다. 임창우 사무관은 제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사무관을 보내려고 했는데 또 워낙 중요한 행사고 또 관세청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이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직접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크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나 뭐 여러분들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관세청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관세청에서 많은 것을 또 도와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만 해도 우리 관세청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제가 담당 과장인 제가 직접 와서 해외 통관 애로 사례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뭐 해외 통관 애로 개요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에서 좀 보시기가 편할 겁니다. 현황, 주요 사례, 그리고 해소 지원 사례입니다. 통관 애로라 하면 아까 우리 삼성전자 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전에 교수님 우리 학회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모두 합쳐서 말하는 것이 해외 통관 애로입니다. 저도 관세관으로 해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국과 협상이 돼서 이제 우리 물건을 팔 수 있게 됐구나. 우리 공장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세계 모든 곳은 골키퍼로 세관이 지키고 있습니다. 세관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업이나 물건이나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중국 어느 기업과 협상을 맺었어. 이제 나는 끝이야.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세관에서 무슨 소리? 난 너랑 얘기한 적 없어? 하고 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은 좀 덜한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후진국들, 후진국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I로 시작하는 나라도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물건을 갖고 들어왔는데 창고에서 썩거나 아니면 쉬백이라고 그러죠. 한글로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까먹네. 다시 물건을 뒤로 반송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TBT도 어느 나라는 세관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관에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나라가 바로 대표적으로 이 TBT를 세관에서 해요. 그래서 세관에서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어느 나라의 기업과 계약을 맺어서 됐다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이 물건 내 공장, 내 사람 이것이 어떻게 그 나라로 들어갈 것인가까지 같이 고민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큰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외국 세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얼마 전에 인도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인도의 기아 자동차가 무려 1조 원의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큰 자동차 공장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기아가 들어가면 당연히 유관 기업들이 들어오겠죠. 제가 가서 이런 자리에서 상담을 했는데 유관 기업이 수십 개였습니다. 근데 그 수십 개가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통관이 뭔지 몰라요 라고 얘기한 게 그 수십 개 기업 중에 100%였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냥 광주 이런 데서 그냥 기아에게 물건만 납품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이 해외로 나오다 보니까 자기 물건을 어떻게 인도로 갖고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냥 의뢰 그러려니. 그런데 실제로는 이걸로 시비 걸고 저걸로 시비 걸고 해서 결국에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그냥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 사회라든지 정치 구조가 많이 안정되지 않은 나라에 있어서 세관의 힘이 막강하고 또 세관에서 여러 가지로 매니플레이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통관 내로의 특징은 발생 즉시 신속 대응이 필요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농수산물 같은 건 더 할 거고요.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도 창고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슈백할래도 그 선화증권 다시 띄어야죠. 보험료 다시 내야죠. 그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세, 비관세를 같이 짬뽕을 해가지고 많이 됩니다. 관세를 그냥 덜컥 부과합니다. 어떤 나라는 수입을 물건을 통관시키고 나서 돈을 관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나라는 수입 전에 무조건 돈을 내야 돼요. 통관 전에. 그러면 어떤 짓을 하느냐? 이러니까 자꾸 세관원들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돈을 부과를 미리 그냥 우선 때려요. 5천만 원. 그리고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못한 거 아는데 약간 조용히 있고 나중에 소송을 걸어.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그리고 입 닦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은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관 채널을 통한 해결 추진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세관원은 세관원까지 친구고 군인은 군인끼리, 경찰은 경찰끼리. 그렇죠? 서로 이 속된 말로 자기의 그 밥그릇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고 공통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관 채널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좀 더 쉽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TA 체결 확대 때문에 뭐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된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일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관세청에서 AEO 아시죠? AEO를 맺으려고 하는데 아예 대놓고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수출할 게 없고 한국은 수출할 게 많은데 AEO 해봤자 니네만 좋지 우리는 아무것도 좋을 거가 없다.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아시아의 나라가 있습니다. 좀 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는 그냥 무조건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을 가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고 계셔야 수출 수입하는 데 커다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통관 개요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만큼 해외 통관 애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통관 애로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애로 유형을 보시면 대부분 FTA 원산지와 통관 절차 관련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2017년 보시면 총 263건이 우리 관세청에 접수가 됐는데요. 원산지 관련한 분쟁이 무려 203건입니다. 거의 다죠. 그리고 통관 절차 품목 분류입니다. 특히 2015년 말에 한중 FTA가 발효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중국이랑 저거 하고 계시는 거 알죠? 그 전자 원산지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시스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중국 발생 통관료가 일시적으로 2015년에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는 중국보다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우리가 흔히 아는 남방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가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은 2007년에 157건, 베트남 23건, 18건, 11건인데 보시면 뭐 중국이 워낙 월등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중국은 대부분 FTA 원산지 증명서 CO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조금은 사소한 문제가 많이 있고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 뒤로 가면 남미도 있습니다. 뭐 브라질 이런 남미도 있는데요. 거기는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뭐 5천억 뭐 이런 식으로 덩치가 굉장히 큰 통관 애로들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는 그나마 관세관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데는 관세관이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통관 애로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관세관으로 3년 동안 삼성, LG가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건수 대비 중소기업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건수를 합치면 100대 1 정도 될 겁니다. 뭐 삼성은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TBT가 뭔지 품목 분류가 뭔지 모르세요. 무턱대고 들어오십니다. 근데 들어오는 건 좋은데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오시기 전에 여기 코트라가 전 세계에 다 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무역협회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그런 곳을 통해서 뭐 관세청도 좋습니다. 항상 미리 사전에 적어도 기본적인 그 나라의 통관 관련 그 법령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들어오셔야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있었던 나라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전부 나가셨어요. 손해를 엄청 보고. 후진국이라고 무조건 들어간다고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 나라 오히려 더 깔아줬습니다. 미국은 보장을 해주잖아요. 법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그 학교 다니실 때 규범이 잘 지켜지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규범은 그냥 장식이고 관세법령 얼마 잘 되는데요. 몰라요. 그 직원들은. 관심도 없고. 지금 저렇게 보시지만 중국은 워낙 법령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는 베트남 우리 관세청에서 파악하기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이 3천 개나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사람이 무려 5만 명 가까이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아름아름 해결을 하신다는 얘기죠. 중소기업들은. 왜냐하면 그거를 대놓고 대응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저희 관세청에서 관세관이 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미국, EU, 중국, 일본, 태국까지 빼놓으면 실제 필요한 나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 우리 관세관들이 좀 많이 파견 나가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중에 한 나라에서 관세관을 했었는데 제가 2016년에 관세관을 있었는데 세관에 213번을 갔습니다. 1년에. 토요일을 노는 날 빼고 그럼 매일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한국 분들이 절실한 분들이 많아요. 그냥 저만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은 법령을 모르셔서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경우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병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관세 장벽, TBT 같은 것들을 모르셔서 당하는 경우 그러면 제가 가서 결국 가서 하는 거는 브로커를 하는 거죠. 대충 해결하자. 뭐 이렇게. 근데 그것도 영향이 커요. 관세관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관세관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 관세청에서도 힘이 많이 나서 관세관 확대에 많은 또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해외 주로 통관 애로 사례입니다. 관세관이 왜 필요하고 통관 애로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갔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아까 그때 인도 갔을 때 제가 직접 가서 한 건데요. 그 보시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대놓고 합니다. 분명히 양국 간 한, 인도, 세파 협정이 맺어져 있잖아요. 거기서 품목 분류로 이거는 이렇게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인도는 지방자치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지방정부에서 틀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세관도 똑같아요. 세관은 그 중앙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청에서 얘기를 해도 밑에서 듣진 않습니다. 왜? 나한테 뭐가 생기는 게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관세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사관에 국세관이 있습니다. 국세관은 뭔지 아시죠? 국세청. 근데 이제 대사관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외교부 분들은 국세나 관세나 다 세금인데 뭐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이 그냥 가 그렇게 됐는데 저 국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국세는 관세에 대해서 제로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서로 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완전히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세관에 가가지고 그냥 벙어리를 하고 있다가 계속 돌아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세청에서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인도에 나가 있는 코트라랑 협력을 해서 관세협력관이라고 해서 관세관은 아니고요. 코트라에 장기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가셔서 이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코리아 커스텀에서 오니까 한국 관세청에서 오니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문외한이 오다가 좀 아는 사람이 가니까 이게 좀 이제 이쪽에서도 생각을 다르게 하고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가 이분이 저희 과에 연락을 해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했는데 이제 내가 계급이 좀 딸려서 얘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본청에서 간부가 가서 한번 좀 가서 다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무리가 되겠다 해서 제가 요 6월 달에 저희 직원들, 전문가들, 그러니까 품목분류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관세청에. 그분들이랑 해서 가서 첸나이 세관이었어요. 그 첸나이 세관이라고 큽니다. 제일 큰 세관입니다. 인도에서. 거기 가서 세관장을 직접 만나서 제 짧은 영어로 온갖 설득을 해서 결국 됐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쵸 100억 정도 해서 한국 기업이 요건 100억은 그 당시만이고 요걸 통해서 앞으로 한국 기업이 얻을 이익은 더 큰 거죠. 이게 바로 관세청에서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관세관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A사, B사는 뻔합니다. 우리나라의 TV 제일 생산하는 회사는 2개밖에 더 있어요? 없죠? 근데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요것도 베트남 관세청에서 관세 품목 분류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다가 베트남 관세관이 아예 가서 살았어요. 베트남 관세관은 하노이에 안 있고 호치민에 있는데 하노이에 가서 아예 살아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400억 정도 해서 소국 과세를 철회시켰습니다. 이건 이제 신문 언론 보도까지 났는데요. 그런데 그 두 기업이 이제 이름을 내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베트남 관세청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후진국 어떤 그 세관과의 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언론 보도 자료 낼 때도 그 기업 이름은 내지 않고 저렇게 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태국도 있고요, 필리핀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쪽도 조용히 있고 우리도 조용히 있고 언론 보도도 내지 않고 조용히 있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냐? 그쪽에서 해주는 걸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후에서 이제 협상을 많이 하죠. 관세청이 그런 일도 많이 합니다. 뭐 폴란드는 뭐 크게 한 것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폴란드도 역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야 하실 게 그 해외 통관 애로가 생길 경우에는 제일 먼저 관세청의 각 지역 본부세관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지방청이죠.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인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5곳에 수출입 지원 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인터넷에 그냥 서울 본부세관, 뭐 부산 본부세관, 인천 본부세관, 대구 본부세관, 광주 본부세관, 부산 본부세관 치시면 뜹니다. 홈페이지가. 그럼 거기 수출입 지원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전화를 하셔서 그 통관 애로가 발생했든 안 했든 통관 애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진출하신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 뭐 그렇다면 어쨌든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다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 대충 들으면 아 이분이 어떤 문제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충은 알아들으세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워낙 뭐 10년, 20년씩 다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접수를 하시면 보다 쉽게 우리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그걸 해가지고 저희 본청, 저희 과로 국제협력과로 들어와요. 그럼 저희가 이 문제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검토를 합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정부 부처 뭐 산자부, 중기부 이런 데다가 접수를 하셔도 우리 관세청 거라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토스를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일반 기업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느려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다 빨리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받고 싶으시다 한다면 관세청 국제협력과에 바로 전화하시는 것보단 세관 아까 말씀하신 그 6개 본부세관 수출입지원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문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뭐 100% 정확하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정보나 그런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 좀 답답함에서 헤어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나 무역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트라 무역협회다 하시면 코트라랑 우리 관세청이랑은 유기적으로 관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저희 쪽에 바로 문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해외는 관세관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나라에는 관세관이 나가 있으니까 그 대사관에 그냥 전화 거시면 됩니다. 요즘 대사관은 굉장히 그 기업 친화적이고 국민 친화적이 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조건 전화 거셔서 그 관세관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관세관이 100% 자리에 있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세관이 있는 나라는 관세관을 활용하시고 관세관이 없는 나라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외교부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에게 문의를 하시면 좋은데 확실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관세청으로 우리 관세청으로 들어오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저 중에서 뭐 회수 활동을 3번을 보세요. 관세청장 회의 등 고위급 회의 개최를 통한 현지 관세당국과 협의. 솔직히 요거는 하긴 하는데 이 청장님 뭐 차관 장관님들끼리 얘기해서 어느 기업이 요게 지금 잡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 나라의 분위기만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조성을 할 때 쓰는 차원이고 제일 중요한 건 관세관과 현지 기동팀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이제 관세관은 뭐 설명을 드렸고요. 현지 기동팀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지금 태국이랑 무슨 문제가 하나 벌어졌어요. 태국에서 똑같이 소급 관세를 매겼는데 이 태국에서 자기네도 법령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애매모호한데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업이 굉장히 크게 피해를 입어서 세관을 통해서 우리 본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 국장님께서 협력국장님께서 직접 그 기동팀을 이끌고 태국 관세청장, 필리핀 관세청장을 만나셔서 그 문제를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좀 자기네들도 면이 있잖아요. 이게 집행하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고위직이 와서 얘기했다고 그냥 뒤로 싹 물러나면 국가 간에 여러 가지 좀 체면 문제도 있고 해서 그 공식적으로는 그 좀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건 안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해결이 돼서 우리 기업이 상당한 무려 4천만 불 소급 관세를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접수를 할 때 물론 모든 나라에 저희가 현지 기동팀을 보내주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받아봤을 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하면 그거는 저희가 레터를 보내버려요. 제 이름이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 이름으로. 그러면은 대부분의 말도 안 되는 건 해결이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한 것도 있어요. 법령으로나 뭐로나 애매모호한 거. 이 관세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세금이라는 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이렇게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게 액수가 좀 크거나 상당히 기업이나 후방 효과가 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결정을 해서 바로 기동팀을 보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한 4-5번 나갔습니다. 브라질 뭐 이렇게 해서 나갔고요.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 다 해결은 못하지만 적어도 한국 기업을 함부로 건드리면 우리 관세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정도의 워닝까지는 줄 수 있어서 다음에는 똑같은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나가고 더 크게 나간다면 좋겠지만 이제 국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7개국에 나가 있는 관세관들이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 관세관을 파견하려고 하는데 그 공무원 정원이 상당히 증원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좀 좀 제가 마케팅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힘이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세관이 필요하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인도에 진출하는데 관세관이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관세관이 늘어나고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혜택을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요. 제일 위에 예방활동 보시면 해외 통관 제도 설명회 개최 있죠. 연의회. 저게 뭐냐면 저 7개국에 나가 있는 12명의 관세관을 저희가 부릅니다. 매년 올해는 끝났고요. 이제 매년 4월이나 5월에 부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에 가장 필요한 현재 그 펜딩이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통관 관련 이슈들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1대1 상담을 진행합니다. 서울에서 주로 큰 호텔에서 진행해서 한 3, 400명, 500명 이렇게 오시거든요. 서울에서 한 번 하고 부산에서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항상 저희가 관세청에서 홍보를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서 내년에도 하니까요. 꼭 오셔서 여기서 들으시면 가장 생생한 정보를 들으실 수 있고 그 현지에 나가 있는 관세관이 예를 들면 뭐 중국은 지금 하나, 둘, 셋, 네 명이 나가 있는데요. 그 중국 관세관 같은 경우에 뭐 내가 청도에 뭘 투자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면 청도 관세관에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리고 가끔씩 현지 세관공무원 초청해서 이제 설명회도 개최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비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거는 저희가 홍보를 할 때 보시고 참관하시면 되고요. 하여간 저 첫 번째 해외 통관제도 설명회 개최는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가죠.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통관 애로가 생기면 들어가는 거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세관으로 있었을 때 이제 모 기업이 쉬백을 결국 해야 할 상황이 됐는데 쉬백을 해야 되는데 그 배를 구할 수가 없어서 물건이 그 부두에 한 달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아시겠지만 부두를 그 허치슨인가 무슨 그 외국 회사가 하잖아요. 그거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이 어떻게 했냐면은 물건을 놓고 물건에 대한 그걸 포기해 버렸어요. 포기하고 세관에서 공매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기업이 손해를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관 애로가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통관 애로가 생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진출하시려고 하는 나라의 통관 제도를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꼭 기억해 주십시오. 통관하는 그 포워딩 업체를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이건 제가 관세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데 첫째, 그 나라 법령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포워딩 업체, 통관 업체를 제대로 고르셔야 됩니다. 절대 싸게 하시면 안 돼요. 비싼 돈을 주시더라도 비싼 업체라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순간의 이익을 때문에 순간에 조금 비용을 줄이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관세관으로 있으면서요. 심지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한 포워딩 업체도 있어요. 제가 기업에 가서 네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더니 이 XX가 기업 편을 든다고 저를 청와대 거기다가 한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수출 수입을 생각하신다면 그냥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제가 있었던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억 밀수 혐의를 받았어요. 한국 기업이. 사장은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 임원이 다 한국 사람인데.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이 사장이랑 거기 임원들이 통관의 통짜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현지 직원 포워딩 업체가 하겠지 했는데 그 포워딩 업체랑 현지 직원이 짜고 200억 원어치 밀수를 했어요. 사장이 잡혀서 들어갔어요. 뭐 제가 아무리 가서 해도 소용이 없죠. 제가 유치장까지 같이 갔었는데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제3국에 진출하실 때는 더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지금 미국에 통화료가 몇 개 걸려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사가 잘할 것 같잖아요. 관세사가 실수를 엄청 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CBP에서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관세사는 한국 교민인데 자기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피해를 기업이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크게 효과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라도 꼭 내가 어느 나라에 진출하겠다, 반드시 그 나라의 통관 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는 우리 코트라의 해외 사무소에 잘 돼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얻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통관 업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을 하기 전에 그 나라에서 원하는 각종 TBT라든지 아니면 각종 비관세 장벽이 뭐가 있는지도 확실히 인식을 하고 들어가시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하는 피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후진국은 당연히 기회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 뒤에 엄청난 그 피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회사 운영이 잘 되기를 저도 기원합니다만은 꼭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Q&A는 나중에 마지막으로 같이 하는 거 하고요. 감사합니다.